아인슈타인 개 무서워. 아인슈타인 개 무서운데 아인슈타인 왼쪽 뺨 봤다가 오른쪽 뺨을 볼 수도 있어. 대박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3D 안경 안 쓴 거야. 3D 안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3D 안경을. 3D 안경 안 쓰고 그냥 맨눈으로 보는데 3D로 보이는 거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마이크로렌즈. 마이크로렌즈가 뭐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렌즈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여러 개를 배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또 아는 것이 또 마이크로렌즈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왜 필요한가? 더 작아지면 나노렌즈? 그렇죠. 더 작아지면 나노렌즈죠. 한편으로는 정말 말씀을 잘하신 게 지금 마이크로렌즈 기술들 대부분은 진짜 10마이크로 내외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마호가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리 눈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곤충들이 갖고 있는 눈이 사실은 대부분 겹눈이라 그러죠. 겹눈.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렌즈가 여러 개로 배열된 눈을 갖고 있는 곤충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되게 빠르게 순식간에 입체적으로 주변의 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곤충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잠자리 눈이면은 이 360도로 다 보면서 빠르게 입체적으로 주변의 시야를 캐치할 수 있죠. 인간의 눈은 포커싱을 한다 뿐이지 사실상 눈 하나 가지고 보는 거는 입체적이진 않거든요. 포커싱이 된다 뿐이지 사진처럼 보고 있는 건데 이제 잠자리 눈 같은 경우는 360도로 볼 수 있으면서 빠르게 입체적으로 캡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왜? 마이크로 렌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활용한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요거를 다루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렌즈가 뭔지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렌즈. 우리가 쓰고 있는 렌즈 뭐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돋보기 렌즈 딱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 이거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가만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제 눈이 커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돋보기 같은 렌즈가 있고 카메라에 사용하는 렌즈가 있죠. 우리 눈도 사실은 렌즈죠. 눈앞에 렌즈가 있기 때문에 이 렌즈 덕분에 빛의 초점이 원추세포, 강상세포에 맺혀지면서 SD 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체가 바로 렌즈거든요. 우리 눈 앞에 있는 우리 눈도 렌즈야. 그래서 이 렌즈에서 빛이 모아져 가지고 요 뒤에 요 시신경에 맺혀갖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게 렌즈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렌즈들은 이렇게 단일 사이즈의 큰 렌즈를 쓰잖아요. 큰 렌즈를 여러 겹을 써가지고 효과적으로 빛을 잘 맺히게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의 렌즈를 굴곡을 크게 줘가지고 돋보기처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쓰고 있는 렌즈인데 이 렌즈를 과연 아주 작게 만들면 뭐 쓸 수 있을까? 아주 작게 렌즈를 만들면 요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거죠. 이거를 가능하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정한지 교수님께서 대장내시경 정답입니다. 대장내시경 중요하죠. 그렇죠. 아주 작은 카메라를 만들어서 대장내시경에 쓰고 있죠. 예, 위내시경에도 쓰고 있죠. 김용환 교수님께서 그리스였나? 거울 모아서 배에 불 태운 것처럼 모으는데 잘 쓰이겠네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작은 렌즈를 여러 개로 배열해갖고 여러 군데다 동시에 불을 지르든가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마이크로 로봇에도 가능할 것이고 가장 초창기에 렌즈를 아주 작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 요거를 먼저 살펴보면은 바로 17세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7세기에 누가 있었느냐? 그 영국 이제 런던 왕립학계에 실험 큐레이터로 일했던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가 인류 최초로 아주 작은 렌즈를 만들어서 현미경을 만들었는데요. 1665년에 이 마이크로그라피아라는 로버트 훅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만든 현미경이 있어요. 이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생물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책이에요. 이 현미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작은 렌즈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의 9에 가까운 볼록 렌즈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책에 실제로 있는 그림이거든요. 삽화거든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그죠. 사진을 못 찍으니까 그려야지요. 17세기는 카메라 기술이 얼마 안 됐어. 200년도 안 됐어. 예, 한 150년 정도? 예, 15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그림이 없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직접 보고 벼룩, 빈대 뭐 이런 게 나오죠. 요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이입니다. 이 말고
여기 2. 그 당시에는 2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 없었죠. 로봇 훅이 현미경을 개발하면서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걸 그린 거죠. 물론 이제 현미경 기술이 로봇 훅이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17세기 초반부터 이미 현미경에 대한 기술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로봇 훅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을 만드는데 어떤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현미경 하면 또 로봇 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하죠. 그리고 그 현미경 말고도 아주 작은 렌즈를 만드는 데 성공한 또 과학자로서도 로봇 훅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현미경 요게 실제 이제 로봇 훅이 썼다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현미경의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빛이죠. 램프를 이용을 해서 이 빛을 비춰주고 현미경을 이제 보는데 이 내부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볼록 렌즈가 있어서 돋보기처럼 확대를 시켜주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작은 볼록 렌즈로 현미경의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미경의 이 작은 볼록 렌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를 실제 로봇 훅의 방식을 이용해서 레플리카로 만든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진짜 작죠? 이 당시에 이렇게 작은 동그란 구 형태의 유리 조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로봇 훅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유리 막대 불에다가 갖다 대. 불에다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여기가 이제 동그랗게 말아 올라가요. 또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올라가거든. 그렇게 만들어갖고 요 끝에 막대 심지만 자르면은 작은 렌즈 완성. 뭐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의 현대 과학자들도 이제 마이크로 렌즈 제작의 시초를 누구로 잡을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로봇 훅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로봇 훅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요 작은 렌즈들을 이렇게 어레이로 배열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배열을 해가지고 그걸로 카메라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 단일 렌즈를 여러 개를 겹쳐서 카메라를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뭐 이렇게 아주 잠자리 눈처럼 조그마한 렌즈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배열을 해가지고 뭔가 카메라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쓰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가 20세기 초에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가브리엘 리프만이라는 과학자입니다. 가브리엘 리프만. 이 과학자가 이분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이에요. 노벨 물리학상을 그 빛의 어떤 간섭 현상을 이용을 해서 최초로 칼라 사진을 찍는데 성공하신 과학자라서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렌즈를 여기 지금 이게 엄청 작은 마이크로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작은 렌즈를 어레이로 배열을 해서 사진 촬영을 하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차원 물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렌즈가 하나가 크게 들어가죠. 그렇게 했을 때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앞에 보이는 장면의 2차원적인 형상만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죠? 색깔 그리고 빛의 강도 이런 것들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들은. 근데 만약에 카메라 렌즈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면 아주 작은 렌즈의 어레이 형태로 돼 있다면 이 3차원 물체를 찍었을 때 보시면 이 한 지점에 대해서 들어가는 빛이 카메라에 맺혔을 때 단순히 이 지점의 빛만 찍히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 보여지는 방향성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3차원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기존의 그냥 일반 카메라에서는 단순히 2차원적인 평면을 기록을 하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렌즈를 어레이를 이용을 하면은 초점이 여러 군데서 맺히기 때문에 요 한 지점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형상으로 찍히잖아요. 그래서 3차원적인 형상을 찍을 수 있다. 그 당시 이제 가브리엘 리프만 과학자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거를 인테그랄 포토그래피, 직접 사진술. 여기서 집은 홈이죠, 홈. 직접이 아니라 다이렉트가 아니라 직접 통합의 의미죠. 직접 사진술을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직접 사진술을 제안을 해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 뭐 써요? 뭐 시모스 카메라 센서 이런 거 픽셀 카메라 센서가 뒤에 들어가잖아요. 카메라 뒤에. 근데 이 카메라 센서의 픽셀들이 마이크로 사이즈잖아. 그 말은 렌즈도 마이크로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로봇 훅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요 정도 사이즈의 렌즈도 물론 작지만
이 정도 사이즈는 안 된다면 이거보다 한 1000배는 한 100배 1000배는 작아야 돼. 100배 1000배 작은 사이즈의 렌즈를 만들어서 수천만 개를 배열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술, 요런 어레이 기술이 가능하냐 이거야. 가능하냐. 쉽지 않죠. 사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렌즈 어레이를 마이크로 사이즈로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 너무나 다행히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가 이제 전자기기를 만들잖아요. 1950년대 뭐 이후서부터는 이제 뭐 집적 회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마이크로가 뭐야, 이제 나노 사이즈로도 패턴을 만들잖아요. 이제 20세기 중후반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런 이제 반도체 공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너도 나도 마이크로 사이즈의 어떤 형태를, 패턴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다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 공정 기술만 배우면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죠. 가능해지다 보니까 모두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핸드폰 디스플레이,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픽셀 화소, 이 픽셀 화소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심지어 이걸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 가시광선에서도 작동하는 메타물질도 가능한 거죠. 메타물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공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뭐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라고 바라던 잠자리 눈 같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만드는 게 가능해진 거죠. 이거 만드는 거 뭐 간단합니다. 반도체 공정을 조금이라도 아시면은 뭐 이제 아시겠지만, 유리 기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서는 실리콘 기판을 썼지만, 기판 위에다가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도포를 해요. 이렇게 노란색이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선택적으로 마스크를 입혀서 빛을 쏴주면은 빛을 받은 부분은 날아가고 빛을 안 받은 부분은 그대로 남아. 뭐 이런 거죠. 혹은 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빛을 받은 부분은 굳고 빛을 안 받은 부분은 안 굳어서 뭐 씻기면 날아가.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사이즈의 사각형 블럭 패턴을, 레고 블럭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빛에 반응하는 이 물질이 열을 받으면은 녹는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돼요.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반구형이 돼서 형태가 변형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만 만들어도 이미 우리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쉽게. 이거를 맨날 이 짓을 하기 귀찮으면 여기 요거 만든 거 위에다가 우리 이제 메모리 폼 베개 같은 거 있죠. 딱 이렇게 누우면은 이제 그 상태로 굳는 거,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폴리머 물질 같은 게 있는데, 폴리머 물질을 도포를 해서 구우면은 요 형태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이거 떼어내. 여기다 채워. 그리고 요 채운 것만 떼어내.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도 가능한 거죠. 마이크로 렌즈를 무한 복제도 가능하다. 틀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도 가능한 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아무 형태로나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왜?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실 이 기술이 뭐 이런 방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또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요 사이 간격이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렌즈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뭐 이게 높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만드는 그 공정 기술이 지금까지도 과학자분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갖고 오면은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요건 뭐냐면, 우리 프린트 있죠. 프린터에서 잉크를 떨어뜨리잖아. 방울방울 맺히게 떨어뜨리는 거야. 이걸 이제 잉크젯 프린팅 기술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이용해서 방울방울 떨어뜨려서 그냥 그 자체로 굳혀갖고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만드는 프린터를 이용해서, 일종의 잉크젯 프린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방울방울 맺혀야 돼. 방울방울 맺혀야 돼서 유리기판 표면이 방울방울 맺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방울방울 맺히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잉크를 떨어뜨리는 표면이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소수성이어야 돼. 하이드로포빅. 우리가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친수성, 소수성이에요. 그 친수성, 소수성이 뭐냐면, 뭐 친수성 뭐겠어요? 물과 친한 거. 소수성은 뭐야? 물과 안 친한 거. 그런 형태로 표면을 만드는 거야. 물방울을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 퍼지잖아요? 이거는 물이랑 친한 표면이야. 그래서 친수성이라 그래. 하이드로필릭. 이거 물방울을 딱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이거 뭐야? 물이랑 안 친해, 표면이.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그래요. 소수성. 하이드로포빅. 표면을 아주 심각한 하이드로포빅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소수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뭐 이제 SAM이라 그래서
셀프 어셈블드 모노레이어인가 하여튼 그런 거를 모노레이어를 깔아줘요. 그러면은 얘가 완전한 소수성이 됩니다. 우리 자동차 그 유리에다가 발수 코팅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 발수 코팅을 하는 거야. 발수 코팅을 해서 어떤 잉크를 한 번 떨어뜨리면은 송골 맺혀서 요대로 이제 자외선 처리를 하고 구워주면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같은 방식보다는 좀 더 간격에 대한 한계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게 머리카락보다 얇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송골 맺혀갖고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 과학자들이 또 재밌는 걸 했어요. 여기다가 자기가 만든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에다가 일직선으로 발생하는 빔 레이저를 전체적으로 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게 하나하나가 다 렌즈 역할을 하니까 각각이 이제 초점을 맺히겠죠. 이거를 카메라로 찍으니까 요렇게 이쁜 육각형 배열의 점박이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그 페이스 아이디 할 때 적외선으로 막 엄청 많은 점에 적외선 빔을 쏴주잖아요. 핸드폰 우리 페이스 아이디 인식할 때 그 적외선 점박이처럼 이렇게 배열 형태의 점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대박이죠. 그러면 이제 반사되면 이제 3차원적인 어떤 반사 시간이 다르니까 이 3차원적인 형상을 카메라로 인식을 해가지고 페이스 아이디를 하잖아요. 3차원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하나의 단일 렌즈였으면 초점이 아주 강하게 하나만 맺혔을 거야. 근데 곤충 눈처럼 이렇게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빔 레이저를 전체적으로 쏘니까 다중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다중 초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진짜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볼 수 있겠어요? 바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가브리엘 리프만이 제안했던 단순한 2차원 평면의 사진술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까지 기록할 수 있는 일종의 3차원적인 사진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거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요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인테그랄 포토그래피, 직접 사진술이라 그랬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어떤 기술을 다른 기술로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트 필드 카메라 혹은 라이트 필드 이미징이라고 하는데 일반 카메라랑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있을 때랑 어떤 것들을 다르게 해볼 수 있는가? 지금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일반 카메라는 뭐예요? 여기 이제 큰 렌즈 하나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카메라 센서예요. 카메라 센서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셋이 앞에 중간에 뒤에 이렇게 서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카메라가 이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서 찍어. 뒤에 있는 사람이랑 앞에 있는 사람이랑 초점이 날아가죠.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니까 이 센서의 픽셀에 딱 한 군데 맺히면서 이 사람은 딱 초점이 딱 맺히는데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초점이 날아가. 그죠? 초점이 날아가죠.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 그대로 놔두고 시모스 픽셀 어레이 센서 앞에다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갖다 두면 어떻게 되냐, 초점이 날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다시 맺혀요. 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각각 다시 맺혀갖고 이 위치마다의 기록을 해놓습니다. 방향에 대한 기록을 다 해놓을 수 있어. 보시면은 일단 뒤에 있는 사물이 일단 여기 렌즈를 거쳐서 마이크로 렌즈를 지나서 시모스 카메라 센서에 맺혔을 때는 가까운 거는 지금 이렇게 넓은 간격으로 센서에 맺히죠. 먼 거리 뒤에 있는 사물은 가깝게 맺혀. 그래서 가까운 픽셀끼리 맺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센서에 맺히는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거리 정보가 찍은 센서 안에 입력이 되는 거죠. 거리 정보가 그 카메라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맺히면 포커싱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로 끝이고 내가 포커싱 된 것만 잘 맺히는 게 끝이었어. 근데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쓰면은 요 거리에 따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거리에 맞춰서 내가 이미 찍은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계산을 해갖고 초점을 찍은 사진 자체에서 이미 조절이 가능한 거야. 이미 찍어 놓으면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포커싱을 이미 찍은 사진의 포커싱을 다시 조절할 수 있어요. 재밌죠? 사진을 한번 찍어버리면은 일반 카메라는 이미 포커싱이 날아가든 말든 이미 그 상태로 끝나잖아요. 근데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찍으면은 거리에 대한 정보, 방향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찍은 상태에서 그 뒤에 아무 때나 포커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무엇이 가능하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 출신 어떤 연구원이 스타트업 컴퍼니를 차렸는데요. 그게 이제 리트로라는 스타트업 컴퍼니를 차려서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찍으면 어떻게 되면 찍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포커싱을 다시 맞출 수 있게 하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내가 비행기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싶으면 비행기에 맞추고 이미 찍은 사진을, 그리고 포커싱을 뒤로 맞춰서 애기한테 맞춘다 그러면 요렇게도 바꿀 수 있는, 그냥 이 소프트웨어만 있으면은 어차피 우리가 데이터가 다 사진상에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포커싱을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CMOS 센서 앞에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파일 용량이 좀 커지긴 할 것 같아요. 리트로의 대표가 왜 이런 카메라를 개발을 했느냐, 사실 우리도 비슷한 어떤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큰 모니터로 확인을 하면은 포커스가 날라가 있어. 내가 원하는 포커스가 아니야. 이런 때가 있어. 그럼 버리는 거죠. 이미 그 사진은 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렌응이라는 대표가 왜 이런 스타트업 컴퍼니를 차렸냐면, 자기 딸 사진을 찍는데 이 딸이, 사실 애기들은 막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웃는 모습을 찍고 싶은데 자꾸 초점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만들어서 찍으면 어떻게 찍든 초점이 날아가든 말든 언제든 초점을 다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당시에 이 회사가 2011년인가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스티브 잡스도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만든 카메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영상을 통해서, 광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가 보이시죠? 이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으면 봐봐, 이게 찍힌 사진인데 내가 마음대로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사진을 찍어도, 찍으면 이게 이미 찍은 사진을 지금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거예요. 마음대로 초점을 바꿔. 예, 찍고 내가 컴퓨터로 그냥 초점을 바꿔. 이게 가능해. 예, 초점 바꾸는 거 보이죠? 이거 다 이미 찍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찍은 상태에서. 예,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자체로 어떤 재밌는 영상도 만들 수 있겠죠. 이미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예, 자, 이것도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초점을 여기다 맞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리트로에서 이 일룸이라는 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데, 이 당시 이때 한 1,400불, 한 180만 원 정도의 카메라를 출시를 했어요. 카메라를 출시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회사는 2018년부로 회사가 접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사실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건 이 기술이 아닙니다. 아이폰에서 막 이제 디포커싱 기술 있잖아요. 그거는 제 기억에는 라이다랑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을 해서 거리 재고 그 뒤를 그냥 블러 처리하는, 예, 일종의 이제 AI 신호 처리로 보정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 기술은 사실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긴 하잖아요. 그렇지만서도, 아니 핸드폰 카메라로 되는데 뭐 굳이 이걸 따로 사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직면을 하면서 결국 돈이 되지 않아서, 예, 일단은 안 됐지만, 어쨌든 100년 전 1908년에 가브리엘 리프만이 제안했던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정말로 상용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자,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우리가 역발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역발상. 지금 이거는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일종의 후처리가 가능한 사진을 찍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이용해서 가능했던 이유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앞뒤에 있는 사물들의 초점을 다시 맞춰주면서 그 각각 픽셀에다가 어떤 거리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역발상으로 카메라를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뭐예요? 뒤에 이제 픽셀 센서가 있어. 근데 여기 픽셀 센서가 있고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픽셀 디스플레이를 앞두고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앞둔 다음에 우리가 그걸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 뭐가 될 것 같아요? 3차원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라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데 반대야. CMOS 픽셀 센서로 카메라를 찍는 게 아니라 픽셀 디스플레이를 갖다 놔. LCD 디스플레이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깔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3차원적으로 뭐 이거 이제 그 과일 접시인가요? 과일 접시가 있다면 3차원적으로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가 이렇게 그 손가락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은 손톱이 안 보이고 이렇게 보면 손톱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실제로 지금 꽤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한 어떤 스타트업 회사가 또 미국에 생겼는데요. 자, 요것도 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이 재밌어. 여기는 이제 4B3D라는 스타트업 회사인데 이거 보세요. 자, 요거 지금 디스플레이 밑에 이제 LCD인지 뭐 OLED인지 모르는데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위에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있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2차원 편면인데 마치 그 뒤에 구멍 뚫린 것처럼 아인슈타인 개무서워. 아인슈타인 개무서운데 아인슈타인 왼쪽 뺨 봤다가 오른쪽 뺨을 볼 수도 있어. 대박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3D 안경 안 쓴 거야. 3D 안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3D 안경 안 쓰고 그냥 맨눈으로 보는데 3D로 보이는 거야.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덕분에. 우리 3D 안경 같은 거는 사실 안경 벗으면은 막 잔상 있는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잔상 있는 영상. 그거는 3D 안경을 딱 쓰면은 평광 방향을 이쪽 평광만 들어가게 하고 이쪽 평광만 들어가게 해서 그거를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나올 때부터 3차원이기 때문에 이 4B3D라는 회사에서 지금은 이제 풀 컬러로도 만들었습니다. 풀 컬러로. 예, 풀 컬러로도 3차원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데도 성공을 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홀로그램이죠. 3차원의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지금 막 스타트업 기업에서 막 이렇게 뭔가 제품 시연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이용한 어떤 3차원적인 사진 기술이라든가 3차원적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실제로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쓰고 있지는 않는데 그러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는 뭐 당장은 필요하지 않는 기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이미 여러분들도 대부분 쓰고 계십니다.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